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1978년 10월 현대자동차는 그라나다를 내놓았고, 이듬해인 1979년 2월 기아산업은 푸조 604, 5월에는 피아트 132, 그리고 그해 8월 현대자동차는 다시 포니 1400을 내놓습니다. 나중에 대우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세한자동차는 제미니를 77년 12월에 이미 내놓고 있었고요. 자동차 산업만 놓고 봐도 우리가 너무 달려온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이 일 즈음에 78년 12월 제2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석유 의존도가 높았던 자동차 산업은 필연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격동의 세월을 맞습니다. 1979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50분께 향년 62세로 서거했습니다. 비보에 접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비탄에 젖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 지혜와 탄압으로 국가 비상시국에 겨전히 대처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자동차사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지난 5월 31일 정부 대변인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 하에서 대통령이 계엄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내각과 계엄 당국 간의 협조 체제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의 자문 보조화 기관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1980년 5월 국보위, 즉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됐다. 국보위는 이른바 산업구조 개편을 단행하는데, 핵심은 중복 투자된 중화학공업 부분을 과감히 정리한다는 것이었다. 자동차? 예, 자동차도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금진호 상공자원분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는 현대, 기아, 그리고 대우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세한, 게다가 특장차를 생산하는 동아와 지프를 생산하는 신진지프까지 과당 경쟁을 이어왔습니다. 악성 부채는 물론이고 누적 적자만도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자동차 부문만 한정해서 보고를 드리면 승용차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 트럭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 특장차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현대의 경우에 승용차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발전 설비 분야는 대우에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발전 설비 분야라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가? 수력, 화력, 원자력 따위의 에너지원을 전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발전소와 그에 따른 부속 설비를 통틀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와 대우가 이 분야에서 중복되고 있으니까 발전 설비는 대우로 일원화하고 그 대신 대우의 자동차를 현대가 갖고 가면 간단합니다. 이른바 현대와 대우의 발전 설비와 자동차를 둘러싼 논란은 이렇게 시작됐다. 국보위는 현대에게 자동차와 발전 설비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현대는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현대 정주영 회장은 국보위의 부름을 받는다.
당시 정세영 현대자동차 사장,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 이현태 현대그룹 전무가 정 회장과 함께했다. 오늘 들어가면 분명히 승용차나 발전 설비 가운데 하나를 내놓는 문제를 결정짓자고 할 겁니다. 둘 다 못 내놔. 그게 내 대답이야. 국보위까지 들어가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국보이나 어디나 뭐 달라질 거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어. 회장님, 그쪽에서도 마음 단단히 먹고 부르는 걸 겁니다. 나도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는 거야. 당신들도 마찬가지여야 하고. 그러니까 국보위에서 부른다고 해서 지나치게 겁먹을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발전 설비나 자동차 이거 다 우리 현대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사업이야. 국보위 A랑 국보위 하랩이라도 나는 못 내놔. 형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 뭐가 다르겠습니까마는 국보에 들어가면 너무 그렇게 뻣뻣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세상 봐가면서 눈치껏 요령껏 해야죠. 요즘은 신군부 세상입니다. 대우는 김우중이는 뭐래? 흘러나온 얘기 못 들었어? 그쪽에서도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우중이 그 친구도 생각이 아주 복잡하겠지. 암중모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편찬되었다는 수당가화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마는 어둠 속을 더듬어 뭔가를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당시 우리 기업들이 그랬습니다. 신군부가 권력을 잡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혹은 자신들은 배제된 채 다른 기업들이 은밀히 접촉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현대 정재영 회장은 국보위로 들어갑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회장님. 김우중 회장께서는 진즉에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회장. 우리가 그저 정경련 회의에서 만나고 처음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정 회장님. 정주영, 김우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인의 짧은 인사가 있자 금진호 국보위 상공자원분과 위원장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계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전 정권에서도 이미 과잉 중복 투자로 점철된 성장 위주의 정책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경제 안정화 조치도 내놨던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지금이라도 국보위가 중복 투자된 중화공업을 손보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과거의 것들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도 잘못을 인정한 경제 정책은 손을 좀 보자 이겁니다. 김우중 회장님. 예. 국보위는 중화공업의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서 자동차 산업과 발전 설비 분야에 대한 통폐합을 결정했습니다. 찬성하시지요? 예. 저희는 찬성합니다. 정 회장님은 어떠십니까? 자동차와 발전 설비 둘 가운데 하나를 현대가 먼저 고르시지요. 뭘 고르시겠습니까? 나는 찬성 안 합니다. 정 회장님. 확실하게 반대입니다. 지금 나라가 비상시국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수능은 안 하고 대항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하든 땅을 준비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땅 위에다가 말뚝을 박고 길을 닦아서 그 위에
내 공장을 내가 지어가지고 시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맹긴 것들은 하나하나 전부 다 자식이나 마찬가지 애착과 정성으로다가 키워가지고 성공시켰어요. 실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 회장님, 누구처럼 수단을 부려가지고 경쟁 입찰인 수의 계약으로다가 남의 기업을 차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식의 기업 경영을 나는 아주 싫어합니다. 정주영과 김우중 두 사람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다. 특히 정주영 회장이 밝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1992년 대우 측에서 크게 반발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국보위 회의를 마친 뒤 현대는 곧 비상회의에 들어가는데 형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가려서 요령껏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발전 설비는 대우 쪽에 내주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야, 협박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 김우중이하고 신군부가 짝짝꿍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 그건 그냥 형님의 추측일 뿐인 거 아닙니까? 예, 진짜 당신들도 만났을 게야. 뭐래? 여봐, 정 사장. 따로 불러서 뭐라고 그래? 무조건 말들 들으랍니다. 말 안 들어서 좋을 게 없답니다. 이게 아예 협박을 했구먼. 이현태 전무는? 예, 저는 더 심한 말도 들었습니다. 더 심한 말? 어떤 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저항하면 현대의 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다. 뭐야? 아니, 자기들이 뭔데 현대의 문을 닫게 하고 말이야? 지금으로 봐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의 말을 안 들으면 공수부대를 보내서라도 내치겠다. 이래. 아이고, 정말 이게 미치겠구만. 응? 아주 기가 막히고 그냥 팔짝 뛰겠구만, 이거. 회장님, 자동차입니까? 발전 설비입니까? 뭐, 굳이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자동차지, 자동차. 당시 이 일을 기록해 놓은 정주영 회장의 회고록을 읽어보면요. 그분이 이 일을 얼마나 억울하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대는 자동차를 선택합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국보위를 다녀온 며칠 후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시내 아현동 모처로 정 회장을 은밀히 부른다. 발전 설비를 내놓고 자동차를 하시겠다고요? 예, 자동차를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야,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약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세한자동차는 대우하고 GM이 50대 50으로 합작한 회사입니다. 예. GM의 지분 포기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현대하고 GM은 생산 시설이 다릅니다. 현대는 현대의 차를 맹길게 돼 있고 GM은 GM의 차를 맹길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봤자 생산돼 나오는 차는 현대차, GM차 그렇습니다. 그래서 GM의 합작 포기가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GM은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카 생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M에게 확실히 옷을 박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공부 장관이 GM의 양해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정 회장께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두환 위원장님의 말씀을 믿고 믿으십시오. 예, 그러면 발전 설비 포기하고 자동차를 선택하겠습니다.